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독립협회 관련 제 내용을 읽기 전에 요게 뭐냐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 자, 여기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부터 독립이죠? 예. 예전에 제가 그 한번 옆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요 독립협회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단체 아니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게 독립협회 독립이 일제로부터 독립 아니냐, 일본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이해는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라는 말에서 독립은 누구부터 독립이냐면 일본부터 독립이 아니라 중국부터 독립이에요. 네, 중국.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 독립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중국이나 일반 이제 지배층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다. 속방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속방이고 속국이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중국 영향력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자주라는 말 사용하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간청에서 민간에서 독립협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때 독립협회는 일본에서 독립이 아니라 중국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들 활동은 여러 이제 활동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앞에서 이제 좀 제가 정리 좀 해드렸는데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흐르면 갑신전변, 갑오개혁 이런 흐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이 아래부터 흐름이잖아요. 이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 있는 게 뭐냐면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원래는 관료들이나 뭐 지식인 등 어, 위로부터의 개혁이 출려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활동하다가 이제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게 되고 성격이 후반부에는 민중주의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이제 일종의 민중들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시민사회 형성하고 또 연결시켜서 일사 이 교과서나 관련된 교과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독립협회 활동 시기를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가파천하고 강무개혁 시기하고 연결돼서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 아가파천 시기가 이제 몇 년이냐면 1896년 2월이죠.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1896년 7월이에요. 자, 7월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강무개혁이 몇 년에 있었냐면 1870 1897년에 일어났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게 언제냐면 1898년 12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아가파천 시기와 강무개혁 시기를 동시에 있었다. 요 시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 활동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아가파천 시기 때, 강무개혁 때 정부를 상대로 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이제 강무개혁과 독립협회 아가파천에서 연결시켜서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예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나와서 강무개혁이 지금 많이 나왔고 독립회는 뭐 현위 6조 잠깐 언급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중추원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있어요. 요것도. 왜냐하면 독립회가 왜 그게 좋은 인식이 없냐면 처음에는 뭐 독립협회 뭐 독립적으로 뭐 하고 뭐 자주적 개혁하고 막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상당수가 7~8로 이렇게 넘어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예.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립협회 이전에 뭐가 있었죠? 예, 아가팔전이 있었죠. 좀 아가팔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독립해 넘어가죠. 자, 일본이 삼국 간섭 이후 을미사변을 익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간행하는 등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고종은 거처를 이제 러시아 공사관 옮기는 아가파천을 당했죠. 자, 이로 인해서 김홍직 내각이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이때 정동군합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칠려 정권이 성립돼요. 이거 일본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 예. 이때 칠려 내각은 이제 정동군합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가파천 이후부터 아가파천이 1896년에 있었죠. 자, 아가파천 이후부터 너일 전쟁까지 이 시기가 이제 1904년이죠. 요 시기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로 개혁도 가능했던 것이 이 당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강로 개혁이 파탄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이 세력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때 칠려 내각에서 이제 구성되고 나서 어떤 정책들을 했냐? 야, 얘네들은 이제 예전에 했던 그 4차 김홍직 내각이 했던 을미개혁을 했던 단발령을 중지하자. 머리는 깎고 싶으면 깎아라. 그리고 잡세를 탕감하고 그다음에 의병 해산을 권유해요. 의병들도 이제 명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해산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있고 요 시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요 아가파천 시기 때 특징은 뭐냐면 요 시기 때 이제 러시아의 이권 탄압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권 탈출이 많으니까 이때도 나머지 열강들 가만히 있나? 그래서 최애국 대우를 이제 명목으로 또 각국의 이권 탈출이 또 심해지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서양 열강들의 어떤 요구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정부 조선 정부의 어떤 이 그 목적도 있어요. 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뭐냐면 여러 가지 이권을 나눠준 것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해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익을 균형시켜서 어떤 세력이 한반도 내에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또 나눠주는 그런 목적에서 많은 또 이걸 나눠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당연히 내정 간섭이 심해지죠. 이 시기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사 재정 고문 또 이제 오고 그 당시 이제 재정 고문 알렉산프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조러은행 은행이 이제 설립되죠. 나중에 해체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이제 이권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시기야. 그래서 독립협회 중에 반러 활동이 되게 많았던 것이 그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간파천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러시아 일본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비밀 외교 이런 것도 이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일본과 러시아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밀 외교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서라든지 협정들이 맺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베베르 고무로 각서라든지 각서라든지 그다음 로마노프의 비밀 외교 그다음에 니신 노젠 협정 이런 것들이 맺어져요. 요거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나왔어. 아, 글씨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요런 협정들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베드 고물각서, 이신로젠 협정.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잠깐 제가 이제 요 관련돼 갖고 기본 강의에서 한번 좀 약간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 시기에 나왔던 건데 베베도 고무각서는 이제 러시아 일본군의 동수 군의 어떤 동수 같은 수에 이제 주둔을 하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아가파천과 칠려 대각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그다음에 일본 군대의 조선 내 주둔을 어 내 계속 주둔을 인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노마노프 외교가 있는데 요거는 황제 니콜라이 2세 때 대관식 때 그다음 러시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인제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리고 청나라하고 같이 비밀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청나라하고 일본, 조선 비밀 외교를 이제 맺고 했는데 이때 청나라하고는 중러 군사 비밀 동맹이 맺어지고요. 요거는 예전에 인제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일본은 노마노프와 야마가타 간의 외교가 맺어져요. 그래서 "너희 양국 주둔군 사이 왕충지대에 설치하자." 그래서 일본이 39도선을 재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조선공항의 안정에 대한 책임과 이 조약 협정에 따라서 러시아의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이 파견되죠. 그다음에 이제 1898 년에 맺어진 니신 로젠 협정을 보면 자,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상호 승인한다는 것으로 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한국 교관과 재정 고문도 파견을 서로 사전에 협의한다. 어, 그래서 조선의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이 러일 전쟁에까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웨베르 고문화각서, 러시아의 노마노프 비밀 외교, 노마노프 야마가토의 외교, 니신 노진 협정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오답으로 나왔어. 오답으로. 오답과 관련된 내용이 좀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또 그 독립협회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독립협회에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들을 좀 볼게요. 대략적인 사항들. 자, 독립협회는 인제 서재필이 기국에서 인제 만들었죠. 그 독립협회나 독립신문 이런 것들 창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동파 내각들이 간민 간의 어떤 이해 촉진과 국민 계몽의 필요성 때문에 또 독립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관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관료들이. 그런데 나중에 인제 민중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이 지도부 성향도 상당히 다양해서 범법 자강적인 신지식인데 뭐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같은 사람도 있고 좀 약간 동도서기파적인 유교적 혁신파들 남궁옥, 정교, 나순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독립협회 활동은 이제 크게 4 시기를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의 추진 세력과 운동 방식, 그러니까 대정보 관계 변화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 갖고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1기는 주로 인제 고급 관료식이야. 정동국학부들이 인제 주도를 해 갖고 참여했던 방식이죠. 이 시기 때 독립문이나 독립권을 건립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월부를 간행하고 이 시기는 이제 민중들이 지출하는 시기죠. 그래서 강연이나 토론회가 개최되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계몽운동 그리고 민중의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입헌군주의를 지향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조금씩 정부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인제 뭐 친일 관료만 남고 친러박동이 인제 관료들이 탈퇴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인제 반려운동도 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기 때 들어가면 민중 주도기 넘어가. 그래서 이제 요때 구국 상호 그 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최초로 만민공동회가 요때 개최해요. 만민공동회. 그래서 서재필 출국 후에 서재필 지지 세력들과 반려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고 요 만민공동회가 에 간이 참여한 것을 이제 뭐죠? 간민공동회죠. 간민공동회. 그래서 예전에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것도.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독립운대 운동하면 3 개의 운동이 있죠. 자유민권운동, 자유국군운동, 국민참여권운동. 요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지방지회가 설치되고 이권수호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부산 전용도 조차나 반려, 러시아 교관, 고문철수, 한려은행 폐쇄 등을 이끌어내죠. 자, 그래서 요 이권수호 운동 관련된 예문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어요. 예문이 나왔어요. 예문과 오답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권수호 운동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기 때 들어가면 박정희 내각이 이제 수립되면서 약간 이제 정부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 그리고 간민공동회가 개최되고
그다음 의회식 중추원 간제가 반포되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렇지만 임명선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결국에는 만민공동회 해체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 예. 그래서 요렇게 4 시기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독립협회 활동의 큰 흐름을 2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윤치호와 난공을 따르는 그런 인사 중심과 정부와 협조하고 전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과 국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요거 같이 서술했으니까 마침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인제 그 남궁은 전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거고 윤치호는 좀 입헌군주제와 연결돼요. 예. 근데 이제 같이 묶다 보니까 인제 요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간민공동회와 현위육조를 결의를 하고, 예, 물론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거지, 실제는 같이 했던 두 개 그 밑에 서재필 박용옥이라는 부류와 같이 활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서재필과 박용옥이라는 인사들은 전제 군주화를 거부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시켰다. 그리고 러시아 알렉산더 제정공은 초빙 비판, 뭐 민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고위 관리들의 인사 관여하고 만민공동을 개최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민공동, 만민공동에 이렇게 분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졌다. 이거 개념상 분류하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그런 분류가 그 뿌셈이라든지 그 7차 근현대사 금성교과서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분류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윤주하고 난공을 같이 묻기에 약간 뭐냐면 안 맞잖아. 윤치호가 전제한권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윤치호 난공은 요 정부와 협조해서 했다. 간민공동을 주도했다만 공통적이고 전제항적권을 바탕으로 했던 난공 개신 유학자들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국권, 그다음에 자강혁신, 자유민권운동, 이렇게 세 부에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국권은 국가의 자주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독립과 국가 주권 국가를 수립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의 입각한 운동이고, 독립문 건립, 독립관 건립, 그다음에 독립공원 건립, 그 고종의 한국 유구, 열강 내전 간섭 반대. 자, 이권 수호 운동을 했죠. 경제적 구구 운동을 하나 파악을 하고요. 그 러시아 목포와 진남포 해역 토지 매도 요구 저지, 프랑스 독일의 강산 채굴권 요구 정지, 러시아 저정도 조차 및 일본 석탄고 기지 반환, 한려은행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이런 반해세 투쟁은 또 한계가 있어. 러시아하고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반대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또 대환영이야. 그래갖고 근대화를 위해서 어떤 자원 개발 필요성 때문에 또 환영한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제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반해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나중에 친일파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욕을 얻어먹은 게 뭐냐면, 개화를 빌미로 해갖고 외세에 끌어다가 또 뭐냐면 나중에는 친일파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또 반려 운동을 펼쳐서 만민공동회 개최해서 인제 뭐냐면 러시아 지원을 거부하는 권고안을 제출하고 결국에는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철수시켰죠. 그다음에 자강혁신운동을 했고 자유민권운동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 신체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그리고 국민 참여권 포방해서 간선 민선위원회에서 중추원 간제를 포방했죠. 그래서 간선은 국가에서 2분의 1, 민선은 어 시민단체에서 2분의 1인데 대개는 독립협회가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게 막 시행하고 할 때 임명서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적인 박정희 내각이 실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가 해체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강독 넘어갈게요. 자, 인제 보면, 자, 이러한 시기에 인제 갑신전변 이후에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했어. 이 서재필은 20살 어린 나이에 그 당시 그 독립 그 갑신전변에 참여했다 쫓겨나 갖고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 칭호도 받고, 예, 학위도 받고 사업도 어느 정도 하고 왔어.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인 또 부인하고 또 결혼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니까 이제 정부의 지원 아래
독립신문이 간행됐고요. 자, 독립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 아래 근대사상과 개혁사상을 지닌 윤치호, 이상직, 남궁 같은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창립을 했다. 자, 독립협회는 서구 근대사상을 받아들인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열강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을 받은 개혁적 유학자, 도시 시민층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면서 정부 관료, 학생, 그리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천민 등 강범위한 사회계층과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독립협회 구성원은 지도부도 다양하고 거기 구성원도 되게 다양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관료 중심, 지식인 중심이었다가 점점 민중 중심으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첫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국민과 성금에 모아서 영웅문은 지난시 그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통과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종속의 어떤 상징이죠. 4대 상징이고. 그래서 자주 독립의 어떤 것을 이제 하는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 독립문.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게 독립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모화관을 개수해서 모화관은 중국 사신들이 오면 맞이하는 영빈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나라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독립관으로 개수를 하죠. 그래서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다. 자, 이거는 자주 국권 운동에 속하죠.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운동 중에 자주 국권 운동에 속하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중을 이끌기 위한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이들 통해 근대적 지식인과 자주국권, 자관개혁, 자유민권 사상을 고취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독립의 토론회 개최 내용도 있죠. 토론회 주제는 뭐 신교육 진흥, 산업개발, 후생 및 치안, 미신타파, 신문보급 및 계몽과 관련된 열강대 이권 침탈 반대, 뭐 의회 성립, 인권 신장 등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를 이뤘다. 자, 이 계몽운동에 의한 독립협회는 국민들의 근대적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민중들의 지지 기반 없이 실패로 끝난 갑신정명 갑오개혁과 달리 국민 등의 호응과 참여로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점차 민중을 기반한 사회단체로 발전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민중지향적인 단체지만 겉으로는 폼을 주고 그 지도부는 민중에 대해서 그렇게 뭐냐면 기대치가 높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이제 개돼지라고 하죠. 민중들 가시고. 예, 이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인데 개돼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독립협회 지도부들은 그 민중의 정치 역량을 되게 가소평가하고 민중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좀 결여됐어요. 예. 앞에서는 그 뭐 국민 민권, 주권 이런 걸 내세웠지만 실제 그들의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실제 행동에서는. 그 예를 든 게 뭐 영국과 프랑스의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프로이센 입헌군주제 이런 것과 이제 유사한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또 상원 있죠. 예, 의회 설치도 상원만 주장했지 민중들이 요구하는 하원 설치까지 반대는 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계몽과 지도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뭐 이런 한계점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민권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에서 좀 약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뭐 독립신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독립신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도 구한말 관련된 신문에서 측면에서 나올 수 있죠. 예전에 한번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는 대한민국 신보가 나왔지만 독립신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요때 한번 읽어보지만 여기에서 한번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96년 4월 7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창간된 독립신문은 국내 개화파와 서재필의 합작으로 만들어졌죠. 독립신문은 국민 계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사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되어 국민들에게 당시 세계 정세의 변화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3면 정도는 한글판, 한 판은 영문판 이렇게 이제 간행을 했죠. 그래서 당시 국내 사정을 한국인 입장에서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에 대해 열강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거 거꾸로네. 이건 왜 스캔을 잘못했나? 잠깐만요. 예. 돌려야 되겠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스캔이 잘못된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돌리지? 아,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스캔이 잘못돼 갖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쪽으로 보이나? 이렇게 나오나? 잠깐만요. 아씨, 이게 스캔이 잘못됐네. 예. 자,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대한 돌려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스캔이 좀 잘못돼 갖고 어차피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별 내용이 없다 보니까 15년 계정으로 대신 대체해서 읽을게요. 예. 그래 갖고 이거는 해당 교과서를 대체해서 읽겠습니다. 예, 갑자기 스캔이 잘못된 게 나와 가지고 예. 또 당황했어요. 자, 해당 교과서 넘어갈게요. 활동 내용이 좀 약간 스캔이 잘못돼서 그걸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동일편 만들어진 내용은 이제 옆에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건 넘어가고, 요거부터 이제 보죠.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닌데, 네, 앞부분인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잘못 펴놨네요. 약간 미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이제 독립협회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독립협회가 이제 민권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그 당시에 이제 강우 개혁 때는 항제권을 강화했어.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하고 한국 뭐냐면 강우 정권이 충돌했던 이유가 이런 민권을 강조하는 독립협회와 그 다음에 그 강우 정권처럼 한권을 강조하는 것들이 충돌하게 돼서 해체됐다. 그 내용이 여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좀 뒤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좀 보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독립협회하고 같이 대한제국이 있는데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해당 교과서도 이게 도중에 스캔이 없는지 이게 독립협회가 빠져있네, 갑자기. 예, 그래갖고 일단 미래에는 이제 강조를 할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하고요. 예, 자 일단 그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 창립된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국민 계몽 앞장성 내용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건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역시 이제 국민 계몽을 앞장서다. 미래의 교과서 이제 117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자주국권과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독립협회는 이를 위해 기관으로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이제 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토론회 주제는 신교육의 진흥, 산업개발, 미신탑파는 계몽적 성격을 띠고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나 의회 설립, 민권 신장 등 당면한 정치 현안을 매우 다양하게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민권 신장을 강조를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강무개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무개혁은 뭘 강조하냐? 앞에 언급한 한권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산이 됐다. 이런 것들이 또 강무개혁의 또 한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통원에는 수백 명의 방천인들 몰려들 정도로 그 당시 커다란 호응을 얻어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독립협회는 점차 인원이나 관료 중심에 벗어나서 점점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해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만민공동회 열고 자주국권운동이 전개되다. 자,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종이 한국하고 대한제국의 수입을 선포된 이후에 열강대 이권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는 군사 고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했다. 자, 독립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재정, 군사,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여 자주 독립을 지켜야 된다는 구국 상송 운동을 올렸죠. 음. 그래서 이 구국 상송 운동을 올리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이 열어서 러시아의 내전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는 자주국고 운동을 뭐냐면 전개했다. 자, 만민공동 운동의 그 밑에 줄을 한번 볼게요. 자,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개최한 근대적 대중집회도 1893년 3월에 처음 개최된 후에 여러 차례 열렸다. 자, 이 집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혁신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지니까 독립협회는 내전 개혁에 관심을 돌려서 자유민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고요. 정부에 대한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게 됐고, 국민 참정권 운동도 전개하는 등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자, 전국의 지혜를 중심으로 민권 운동이 확대된 가운데 독립협회는 개혁적 지향적인 정부 대신가,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시민들이 함께 창설한 간민공동을 개최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위 6조를 교재하죠. 국강의 재개를 받았다. 자, 이 현위 6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 기출 사료에서도 나왔어요. 자, 현위 6조 내용을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외국인들에 의지하여 어, 하지 않고 간민이 확신하여 항제권을 공고할 것. 그래서 1조 내용만 보면 이게 마치 전제군주제를 지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전제군주제를. 근데 이 2조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마야는 강론에 있다고 하죠. 예, 총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이권과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이제 뭐냐면 대신과 중추원 위정과 함께 날이날 시행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막 나눠준다고 했대요. 정부가 러시아 말고도 여러 이제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권은 그 나눠줄 때는 국민 그 중추원 위신과 여러 대신이 합쳐서 의견을 모아서 해라 이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권 탈취를 견제하려는 이권 분배를 정부의 이권 분배를 그런 견제하는 그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은 탁재부에서 전담하며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건 나중에 강무개혁 때 이제 하겠지만 강무개혁 때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제 했냐면 왕실 재정을 맡고 있는 내장원에서 이걸 했어요. 음. 그래서 내장원에서 그 개혁자금도 마련하고 거기에 쓰고. 근데 국가재정 탁재부는 그냥 이렇게 부차적인 기능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장원은 탁재부와 달리 공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항실 재산만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러니까 회계 불투명성, 뭐 집행의 불투명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탁지부로 일어나고 탁지부에서 모든 예산을 공개적으로 집행해라. 요걸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중대자 범죄는 공포하고 피고의 인권을 강조할 것, 존중할 것. 여기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권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단체가 독립협회야.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말이 최초로 부각될 때가 독립협회였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사정이 있어요. 어떤 그 사정이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정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때 이제 사회가 나빠질 때, 예,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김옥룡 도출 사건이 나요. 김옥룡 독착 사건이 나타나냐? 김옥룡 독착 사건은 이제 예전에 한번 영화 소재로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김옥룡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역관 출신이야. 통역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의 어떤 인사정책 불만을 품고 고종과 순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세자였던. 그래서 고종이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다양의 아편을 이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순종은 그걸 먹고 그걸 먹는데 고종은 좀 약간 대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배탄했다고요. 근데 순종은 그 당시에 먹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 순종 깨워가지고 이제 뭐냐면 했는데, 순종이 좀 몸도 약하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그 고가 떨어졌죠. 예, 실신해서 결국엔 나중에 깨어났긴 했지만, 자, 이 고종이 조사해 보니까 이 김옥룡 일당이 그걸 했다. 그래서 이건 왜 했냐? 예전에 그 갑오개혁 때 여러 가지 뭐 뭐랄까 그 가옥간 그 고문이라든지 연자법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연자법이나 노루법 같은 것들 다시 이제 뭐 부활을 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뭐 관련도 없는 독립을 또 탄압하는 구실을 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립회들이 그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뭐냐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인권을 상당히 강조하기 시작해. 예. 그다음에 칙인가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그 가반수를 동의하며 임명할 것. 칙인가는 오늘날은 장차가 국정으로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상간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갑오개혁 때 당상간이 칙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자, 오늘날 말하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임명해라. 고종이 너 멋대로 뭐냐면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6조는 뭐냐면 홍보 14조를 실천할 거. 예, 요 내용인데, 1조를 제외하고는 2조, 3조, 4조, 5조가 뭐야 다 황제권을 견제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헌인 6조는 여기 1조만 보면 전제군주제를 지향한 것 같지만 실제 2조부터는 황제권을 뭐냐면 개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2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권을 강조하는 누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고종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강무기업과 강무정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만민공동회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어 이 독립의 해상 과정을 좀 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한국 그냥 내용이 제로 돼 있어 갖고, 아닌가? 여기도 여기까지 있네요. 의의부터 읽어야 되겠네. 해상 과정을 계속 읽어 볼게요. 이 대해서. 자, 여기에는 이제 해상 과정을 제가 이제 도표로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 자, 해상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끝발을 날렸던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서느냐. 자, 이 중추원 간제가 반포되면서 독립협회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니까 높아가니까 이 수구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 예, 이거 잘못하면 독립협회 세력들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겠다. 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모종의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게 이제 임명석 사건이야. 그래서 서울 곳곳에 임명서를 갖다 붙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박정양과 윤치호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예. 그래서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임명서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입헌군주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이제 추진한다. 자, 이걸 이제 붙이고 그 당시 고종한테 그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어떻게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놓기 싫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두려워 가지고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려요. 해산령을 내리죠. 그리고 인제 진보적인 박정희 내각이 실각되고 보수적인 조병식이 이제 뭐냐면 내각을 설립을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이 독립협회 해산령에 인제 뭐냐면 반발한 서울 시민들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죠. 예, 그래서 전국적인 처자 시위를 인제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뭐 그 시위하면 촛불을 들잖아요. 그때는 횃불을 들었어. 예, 횃불을. 그래 갖고 이제 스케일이 크죠. 자, 그러니까 인제 만민공동회가 횃불 들면서 처자 시위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직접 정부가 나서서 이제 탄압할 수 없으니까 한국협회를 인제 뭐냐 동원해요. 한국협회라는 것은 이제 보부상 조직인데 정부의 어용기관이죠. 그래서 만민공동회와 한국협회가 충돌을 하게 되고 근데 한국협회가 오히려 만민공동회에 불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종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예. 자, 요 과정을 인제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헌의육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의 방해로 고종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 시련이 좌절됐다. 그렇지만 독립협회는 박정희 내각을 확산을 벌인 끝에 새로운 중추원 간제가 공포됐죠. 어, 이 내용이 중추원은 간선 25명, 민선 25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거의 입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민선 25명은 독립협회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중추원이 우리 역사상 최초 위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요게 예전에 중추원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 부분을. 자,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통해서 황제와 의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구 세력들은 독립협회 공화정 실시하고 한다는 모함을 하며 인명사 사건을 불러일으켰죠. 고종을 부추겼고 고종은 보부상을 동원한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이후 중추원의 위결 기능도 없어졌다. 그래서 요때 중요한 건 중추원을 폐지시킨 게 아니에요. 그 중추원을 다시 변경시켰어, 기능을. 예. 그 의회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변경을 시켰어요. 요게 인제 그 천재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중추원 폐지시킨 게 아니라 중추원의 의결 기능을 없애버린 거야.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것도 인제 잠깐 음 그 독립협회 해산 관련된 내용은 어 구한마 해남을 좀 보자. 해남은 나와 있네요. 여기 갑자기 건너뛰어 가지고 얘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독립협회 왜 해산된가 요 내용들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이 고종은 만민공대 호응하여 박정희를 중심한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1898년 10월에 종로에서 정부 관료와 민중들이 합세해서 간민공대였고 현희 6조를 예 채택했죠. 현희 6조 내용 이렇게 있고 그래서 현희 6조는 뭘 지향하고 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죠. 예. 전제 항건은 겉으로 내세워서 이제 인정하지만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추원 간제도 이제 공포를 하고요. 자, 하지만 보수파 관료들은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꿈꾸고 있다고 의심하고 보부상이 중심이 되어 한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를 맞서게 했다. 자, 이후 이제 독립협회와 한국협회는 충돌을 격화되었고 고종은 혼란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와 어, 만민공동회를 모든 단체들 집회를 강제 해산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중증 간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읽어볼게요. 10월 24일 정부의 개편안을 제출하여 신간제가 12월 4일까지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중증 50명이 위원 가운데 25명은 정부가 추천하여 항제가 임명되고 25명은 국민이 대표하여 독립협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내용이다. 자, 이는 어, 국민의 대표가 위원 정수인 절반에 이르러 진보적인 안으로서 당시 공화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상원보다 못하지만 입헌군주제인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보다는 훨씬 공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본서 내용을 좀 볼게요. 독립협회 의의가 있는데 실제로 독립협회 의의를 쓰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은 학자들마다 많아요. 예. 의견이 많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 교과서적인 정도에서만 한번 강도가 끊어 보기도 하죠. 강도가 아 죄송해요. 목이 좀 쉬어 가지고. 자 독립협회 의의는 크게 이제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 그다음 자주적 정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운동, 근대화 운동 네 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독립협회는 자주국권과 자유민권, 혁신 사상을 바탕으로 어 국권을 수호하고 안으로 국민의 민권을 신정하면서 근대적 개혁을 통해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정개 활동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건너뛰고 자 독립협회 활동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국권을 지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자주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고 국민에게 민권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 확보는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다. 또 개혁을 통해서 국력을 배양하려는 부강을 나누는 자주국권 운동인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그 미래를 잠깐 볼게요. 독립협회 의의 한계가 있죠. 자, 여기 독립협회는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의 전반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자주국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노력했으며 입헌군주의 실시, 그다음 의회 설립 등 국민국가에 대해서 국정개혁을 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자, 독립협회는 외세 배척운동에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러시아만 반대를 하고 영국과 미국은 반대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과 영국의 이권 침탈을 어떤 근대적 자본의 도입, 근대 경영 시스템 도입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켰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반대했던 것은 이 아가판전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재필이나 그 다른 무리들이 되게 미국에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용됐겠죠. 자, 급박의 열강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이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과 교류를 강화하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그들의 침략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 이들도 이제 사회지도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친일파로 이제 변질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동학이나 의병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한계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민주의 정치적 역량을 가소평가하고 민중의 주권에 대한 민중 주권에 대한 분명 인식이 결여됐다는 거.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도 받아들여서 제국주의 침략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군사력 증강에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전함 양모를 도입을 한 거에서 되게 반대를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구국운동 상소문 있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있는데 자,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정치와 법률을 온 나라에 바르게 행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늘에서 우리 폐하께서 부여해 준 것 중 하나의 큰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그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치인 부분 나라를 나라답게 위해 두 가지 필요한 것 뭐냐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국가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국운동 상소문도 중요한 사도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남교과서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 이게 독립협회 내용이 좀 짤막하네요. 대한제국권 넘어가네 몇 개만
중요한 것만 딱 적어 놓고. 예. 자, 그러면 대한제국으로 넘어갈게요.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예. 대한제국의 이제 강무개혁이 그래서 강무개혁이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 강무개혁은 시기 때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한번 보면, 자, 아가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과 머무는 동안 대내적으로 최익현 등 유생들이 한국 요구 상소와 같이 그 외세 개입을 막고 자주 독립 군대 운동을 세우려는 국민적 자각이 일어났고, 대의적으로는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을 독점을 견제하는 국제적 연합이 형성됐다.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 이궁 한궁의 배경이죠. 예. 그래서 고종은 아간판천 1년 만에 1897년에 그 당시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항공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경운궁을 항공한 건데, 예전엔 주로 이제 경복궁이라든지 덕수궁, 그 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왔잖아요. 근데 왜 경운궁이 갔냐면, 이 당시 이제 경운궁이 어디가 가깝냐면 정동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 한번 이제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튀려고 러시아 공사관과 미국 공사가 튀려고 거기에 이제 경호원 갔죠. 경호원 예전에 정릉동 행궁이라고 해서 정식 그 궁궐은 아니었어요.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뭐냐면 행궁을 사용했던 거고, 그 여러분은 인목대비 있죠? 인목대비에 유폐됐던 곳이 이 정릉동 행궁이야. 규모도 조그맸어요. 근데 이걸 확장시켰죠. 그래서 그 경운궁이라고 이제 이름으로 확장시켜서 정식 궁궐을 만들었고, 요게 들어온 거야.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종이 물러나고 나서 덕수라는 궁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덕수궁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이제 경원궁보다는 덕수궁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왕 궁궐 좀 확장된 궁궐은 지금의 궁궐보다 한 그 대여섯 배 좀 더 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덕수궁은 많이 축소된 거예요. 지금은. 예. 그 이어서 이제 고종은 국호를 제국, 대한제국이라고 하고요. 그 연호를 강문하고 건쳤죠. 그 왕을 황제에 칭하면서 자주 독립 국가의 면모를 펼쳤다. 자, 대한제국이라는 건 제국이라는 말자체가 뭐야? 황제국이라는 의미잖아. 더 이상 이제 청나라 속국이 아니다. 이 말은 중국 간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사대 관계 청산. 그리고 열강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의 열망을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칭제 건원을 했죠.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종을 대군주라고 했는데 2차 개국 때는 이제 격상이 돼서 황제라고 했어. 예. 그다음 연호 강문을 사용했던 것은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강문은 이제 강무제 아시죠? 후한 때. 예. 강무제의 그 칭호를 딴 거야. 강무제가 전환이 망하고 다시 후한을 세워서 중흥을 했죠. 왕조를. 마찬가지로 망했던 조선 왕조가 강무개혁을 통해서 다시 중흥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구단에 가가지고 황제 즉위식을 이제 거행해요. 원구단은 항구단이라고 또 하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인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안 지냈어요. 고려시대는 지냈는데. 왜냐하면 황제 제사는 누구만이 지낼 수 있는 거야. 예. 중국의 황제만이 지낼 수 있죠. 그 제후국가는 지내지 않았던 건데, 이 원군단의 제사를 지냈다는 건 이제 황제국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한 거였다는 거. 예. 그래서 하늘의 아들인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황구단을 만들었다. 원구단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걸 참전하는데 구분 신청을 내었죠. 거. 었. 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 앞에 있었던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은 너무 급진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진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보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뭐냐면 복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복구적인 성격. 그래서 강무 정권은 갑오 을미기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면서 입헌군주의와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협회 정치개혁 운동을 탄압을 했죠. 요게 이제 뭐냐면 한계죠. 이게 왜 독립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민권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권을 강조하는 이런 그 강무 정권하고 대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대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무 정권은 정치 면에서 전제 왕권을 강조해요. 전제 왕권은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된 거? 왕권에 집중해 왕에. 예.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 그러면 지금은 전제 왕권 추진한 게 좀 약간 뭐냐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맥락에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열강대에 의해서 조선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빨리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근대화의 속도가 갑신전변과 갑오개혁보다는 좀 늦긴 하지만 그럼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될까요? 메이지 유신의 그 메이지 초항처럼. 그러니까 항제를 구심점으로 해갖고 뭐냐면 개혁을 좀 추진적으로 안정적 점진적으로지만 안정적 점진적이지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예. 그러니까 빨리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구심점을 잡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강무 정권에서 이렇게 전제명령을 내는 게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는 오히려 독립협회보다는 강무 정권의 어떤 정치개혁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제 생각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 정치 혼란 상황에서 뭐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구나. 강력한 황권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전제왕권은 이제 뭐냐면 추진했던 강무 정권을 뒷받침해서 했던 종전의 수구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긍황파야, 긍황파. 이 극악파도 개혁을 추진하는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단 점진적이고 그리고 주체가 그 당시 민이 아니라 황제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야.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강무 정권은 1899년에 일종의 헌법이었던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죠. 이거는 서구식 헌법하고는 좀 약간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서구식 헌법이라는 거는 그 의회에서 통과해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의회가 승인을 얻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황제가 친히 제정한 것 때문에 어, 제정한 것 때문에 좀 다르죠. 황제가 친히 제정한 기본법 그래서 이제 국제라고 한 거야. 대국제가. 그래서 고정소라는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정해서 황제의 뭐냐면 허락을 받고 뭐냐면 통과시켰던 거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무 정권은 대한제국의 전제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을 모두 누구한테 황제가 갖는 걸로 이제 하죠. 전제군주 체제를 강화시켰다. 대한민국 국제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 대한국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나? 예, 뒤에 있네요. 자, 뭐 이거보다는 저기 그 해남 교과서에 있는 걸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해남 교과서. 요게 이제 기출 문제 사료거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저기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정치는 500년간 전래됐으면 만세불변의 전리정치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만세불변. 요거는 메이지 헌법에서 본땄어. 메이지 헌법에도 요 말이 나오거든요. 예,
만세불변이라는 건 만대로 계속 계승돼서 불변한 권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터치할 수 없다. 어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권력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 말 자체가 이미 전제 왕권의 어떤 것들, 주권의 어떤 것들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왕 주권은 그 당시 국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황제에게 있다. 이 주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요 1 번과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다 대한국 대항제의 어떤 권한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국권을 누리고 대한국 식민은 대항제의 국권을 침해할 수 없고 등등등. 그러니까 입법, 행정 다 갖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요런 법을 이제 만든 거죠. 약간 헌법 비슷한. 대한국 국제는 약간 뭐와 비슷하죠? 예. 메이지 유신과 비슷하죠. 그리고 또 메이지 유신은 어디에서 본받았어요? 프로이센의 흥정헌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는 프로이센의 흥정헌법과 연결돼서 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독일식 헌법이다 보면서요. 독일식 헌법. 그래서 독일의 헌법에 영향을 받고 대한국 국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이지 유신에 있는 메이지 헌법도 만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국제란 제도를 의미한다. 제1 조는 대한제국은 대외적으로 자주 독립국을 표방하고 당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두 황제가 다스린 제국이었다. 고종은 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주변국가 대등한 위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제국 있죠. 자주 독립 제국. 제2 조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황제 중심의 전제 군주에 분명히 있죠.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다. 그리고 3 조와 9 조는 권한이 모두 황제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포샘이 있는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요게 어 요게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안 적어 놨네요. 예. 요거는 잠깐 좀 아까 보충해서 제가 필기도 해 갖고 보충할게요. 아이고. 자 포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인제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명백히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때 인제 뭐에 근거를 했냐면 만민공법에 입각한 거예요. 만국공법이라고 하죠. 예. 자 만민공법은 서양 열강제의 최근의 국제법이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조약이든 법률이든 만민공법에 했다.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2조 내용은 그 주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치 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이 푸셈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또 국제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근대법 체계의 수립 의지도 가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국제 활동에서 통해서 헌법 아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근대법의 어떤 체계의 어떤 그 수립 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내걸었다. 그 근대법 체계 수립 의지를 내세웠고 그의 일환으로 인제 뭐냐면 헌법 개정을 공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천천히 읽어서. 그래서 강모 개혁은 여러 가지 좀 개혁을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강모 정권의 개혁은 경제, 교육 그리고 시설 면을 추진했는데 먼저 경제 면에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하나의 토지 정책을 개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요 토지 정책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이걸 강무양전이라고 해요. 근대적 토지 소유인 지게를 발급했다. 그래서 예전에 양전 사업도 있었지만 이때 양전 사업은 조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야. 근데 이건 조세 수익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 확립에 라는 의미에서 지계를 발급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기본 강의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 갖고. 자, 이 강모양전하고 지계 사업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무일주의 어떤 근대적 토지 소유권. 예전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소유권 외에도 경작권이 있었고 도지권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적 소유권은 이런 도지권이나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만 인정해.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지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하고 그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다.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농민 경제 안정은 표면적인 거 실제로는 지주들에 위한 개혁 정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소유권만 인정받으니까. 예. 자, 그러면 강모양전의 배경을 보면요. 요 내용들은 후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생 강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19세기 때 말 조선 사회는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고 토지 소유 불균형뿐만 아니라 부세 행정의 난맥 등이 가중됐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인들의 이제 불법적인 토지 점탈이 되게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근대에 필요한 재정 기구를 통해서 증된 지세 충정을 할 필요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양전 지계 사업이 따로 했다가 이게 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지양원을 했다가 지계양원 통합이 되죠.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지야문을 했다가 이 양지야문도 이제 지계와 같이 하면서 지계야문 통합이 돼요. 예. 지계야문으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양전 사업까지 지계 사업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 양전 사업은 앞에서 이제 강호 개혁이 내걸었던 게 구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시점을 원칙으로 해 갖고 구를 본으로 삼는 정책들과 이제 신을 보내서 이제 정책을 하는데 군함은 예전 방식이야.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그 양전 사업은 그 옛날 법 이런 국조 국법의 국조 국전에 입각해서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예. 국조 구조에 입각해서 전에 입각해서 이제 했었죠. 예전에 조상들이 만든 어 국조 구전에 을 고수하면서 그래서 하는 방식도 결부제하고 점유품 등을 이제 실시했죠. 결부제라는 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죠. 지가를 기준한 게 아니에요. 예, 지가.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게 마지기를 이제 했다. 어. 그래서 결부제를 폐지하고 마지기를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뿌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뿌셈의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결부법하고 마지기를 같이 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생산량과 파종량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인제 지계의 원칙은 또 양안을 했다. 토지대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법을 바탕으로 해 갖고 결부제와 전품 유통을 했고 또 양안을 같이 했다. 이것이 인제 예전을 따르는 정책이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걸 따른 건 뭐 서양식 측량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 양전의 정확함을 기억해서 서구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고 그리고 근대적 소유 지계인 지계제를 채택해서 군의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했다. 그 지계 발급을 했는데 요게 주의할 게 양전 사업이나 지계 발급이 모든 지역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한 거야. 일부 지역. 왜냐 요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강호 정권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발급이 됐던 거고 요걸 이제 완성시킨 게 1910 년대 그 뭐냐면 그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종전의 양전 사업과 뭐가 차이겠냐? 이거는 농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지계라고 하죠. 지계 사업은 이제 보면 지계 발행 대상은 농지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양전 사업이 그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산림과 토지, 전탁과 가옥까지 포괄했고요. 명칭도 처음에 지계로 했다가 강계로 바뀌죠. 예.
그리고 좀 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하는데, 요거는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어 토지 매입이 되게 많았어요. 이 농장을 이제 쌀 농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견제하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전 업무를 사업을 인수해서, 그래서 직계하고 통합됐다고 했죠. 관계 발급과 그 다음에 토지 측량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토지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요금을 증빙을 통해서 사정하고, 이 토지 소유권을 국가 확정짓고 관계 지계를 발급했다. 그래서 지계의 의미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보통 강모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양전사업과 지게사업, 그리고 그 대한국 국제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상고진흥회 정책도 추진돼요. 이걸 이제 식상업 정책이라고 하죠. 외국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남을 심듯이 우리도 심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그 뭐라 할까요? 일제가 처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정권 때 실시했던 거를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섬유나 철도, 운수, 강업 분야 등 근대적 공장과 회사들을 설립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철도의 자주적 건설 운동에서 요거 나왔는데, 요건 뒤에 좀 따로 이제 정리해서 보기도 하고요. 자, 교육부에서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각종 실업학교와 공업 전수소를 등 기술 교육 기관을 설립했고, 근대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고요. 네, 근대 시설 면에서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등 각 분야에 걸쳐 근대적 시설을 확충했다. 자, 이처럼 강무 정권은 국력 증강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자주 근대를 했지만, 이게 이제 집권층의 어떤 보수적 성향 이 자체가 확실하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있잖아. 그 열강의 간섭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1904년 너일 전쟁 때 일본 승리함으로써 이 강무 정권이었던 강무 개혁은 종식되게 되죠.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 내용이 좀 약간 별로 없어. 체계적이지 않고. 요거는 좀 다른 책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좀 여기 기본 강의 교재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보충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요거는 그 정치, 경제, 외교 관계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본 거야. 여기서 쭉. 자, 정치적으로 보면 황제권을 강화해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황제 재정을 확충시키는 전제군주를 강화했고요. 행주구역을 변경했는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23부 13도도 확정하고, 원래 이제 일본이 그 부채제였잖아. 근데 이걸 13도도 확정을 시켰어. 예. 근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실시시가 강무개혁대가 아니라 아간파천식이에요. 아간파천.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에 요 시기 때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고, 다른 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적어놨는데, 일단 정확한 시기는 아간파천식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일본식 부채제에서 도체제로 넘어갔다. 다시 예전처럼. 그래서 의정부 부여하고 중추원을 구성하는데, 이때 중추원은 자문기구라는 거, 의결기구가 아니라 처음에는 의결기구였다가 자문기구 바뀌죠. 예. 자, 뭐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하고, 그 다음에 행궁을 건립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군사권은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뭐 서울에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하고요. 지방에 진위대를 확충하고, 요거는 을미개혁을 더 확장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원수부를 설치하고 육군형병대를 설치했다는 거. 독일식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수부 이제 뭐냐면 총 사령관이 되게 됐죠. 고종이 군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연해주 간도 지방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이 통상사무를 설치하고 영사관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해삼이라는 건 블라디보스토크를 한자식 적을 때 해삼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북간도 영토 편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간도 관리사나 병계 견무소를 설치려고요. 그다음에 한일 통상 조약을 체결했죠. 예, 이거는 이제 통상이라는 건 예전에
조총 산미 수용 무역장처럼 속국하고 삼국 간에 맺어진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야. 예. 그래서 과거 종주권을 주장했던 청과 조선이 양국 황제가 명령 체결해서 한국 사상 최초로 대등한 죄중 외교 관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건 내였고, 그다음에 이제 식상응급 정책도 이제 했는데, 이 식상응급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은 보부상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강무개혁 때 그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는 고려대학교 전신에 그 보성 전문학교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주도해서 근본이 화폐개혁과 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했다. 예.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시설 확충과 자주적인 철도 개설을 위해서 경원선 철도 부설이나 경부선, 경인선 감도 3호를 강화하는데, 철도를 부설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시도를 했다는 거. 물론 다 실패했어. 요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요것도 따로 뒷부분에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 전하를 가설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홍콩 다음에 전차를 부설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혁을 하면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실 제정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탁지부에서 이제 통제에서 탈피해서 왕실 제정을 강화했는데,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왕실 제정은 그거는 이제 내장원 있죠. 내정원에서 했는데,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공부일체라고 했죠. 공부일체는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을 일치시켰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는 군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왕실재정과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분리시키는데, 요 조치가 여기 강호개혁 때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제2차 갑오개혁 때 해요. 제2차 갑오개혁. 그래서 내수사를 계층에서 더 한 단계 올려서 내장원이 하고, 이때 이제 공부일체에서 공부 분리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확실하게 된 것은 양호개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확실하는 거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개혁 자체가 이제 황제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탁지부가 오히려 무시당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 비밀이 집행되고 결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 허위 일주에서 그 당시 내장원에서 하지 말고 이제 탁지부에서 공개적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게 된 거야. 예. 자, 하여튼 강무 개혁은 너일 전쟁 이후에 중단됐다. 1897년에서 1904년까지 했다가 이제 너일 전쟁 후에 끝나게 되죠. 강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뭔 시기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강무 개혁은 여러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일단 구분 신청을 바탕으로 한 복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정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민중의 경제생활과 국가재정을 신생시켜 왕실재정을 개선하고요. 철도 부설 등 외국인들이 특허되고 등이 외국인들이 특허되고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외국인들에 의해서. 전제군주적 권한 방어로 개혁했다는 거.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억압하는 그런 것도 있죠. 해산시키고. 일본 등 외국 열강들의 방해 때문에 안 됐다. 예. 자, 의의와 한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의의 겹쳐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의의는 외세 간섭을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의스러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강로 개혁을 바라보는 시점도 되게 다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각자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15년 개정 과정에 있는 강로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요거는 지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